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2003년 발롱도르 수상자이며 체코의 레전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올해 팀 부동의 왼쪽을 맡아 쉴 새 없이 뛴 두 개의 심장, 매 경기마다 온몸을 불사르던 선수로 당대 지단, 베르캄프와 함께 세계 최정상급의 테크닉까지 갖춘 측면의 지배자, 파벨 네드베드입니다. 1972년 8월 30일 체코슬로바키아 서부에 위치한 인구 3만의 작은 도시 헤프에서 태어난 네드베드. 그의 부모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아버지인 바질라프는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웠고, 아들 네드베드 또한 부단한 노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역 축구 클럽에서 축구 기술을 연마한 네드베드는 1986년 스코다 플레첸이라는 클럽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축구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준 감독 자르데크를 만났고, 자르데크 감독은 네드베드에게 연습만이 살 길이란 철학을 심어주었습니다. 게으른 천재보다는 노력하는 바보가 되라고 항상 강조했고, 이를 따른 네드베드. 이후 1991년 프라하의 작은 클럽인 두클라 프라하에서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고, 1991-92 시즌 19경기에 나서 3골을 기록하며 서서히 체코 축구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체코 축구의 산실인 스파르타 프라하에는 이 선수를 놓치지 않았고, 1992년 여름 네드베드를 자신들의 선수로 영입을 합니다. 이후엔 미드필더로 나왔지만 그의 선수생활 초기엔 스트라이커와 가까운 위치에서 활약을 합니다. 그 때문에 스파르타에 있던 4년 동안 98경기에 나와서 23골을 기록할 수가 있었죠. 왕성한 활동량과 특히 양발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던 그의 능력 덕분에 1994년 국가대표팀의 일원이 되기에 이릅니다. 네드베드가 대성할 수 있었던 것은 뼈를 깎는 노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매사에 진지한 자세로 임했던 것이 성공의 원동력이었다고 본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승부욕이 강했으며 그렇기에 강한 책임감을 갖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또 자신의 기량을 향상시키는데 모든 정신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주변인들은 이렇게 강한 정신력을 갖춘 네드베드는 다른 일을 했어도 성공했을 것이라고 극찬을 했을 정도. 1996년 잉글랜드에서 열린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체코가 결승까지 가리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별리그 C조에 편성된 체코는 같은 조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있었고, 나머지 한 팀도 난적 러시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회가 열리기 전 피파 랭킹 14위까지 치고 올라갔던 체코가 조별리그 첫 경기인 독일전에서 0대2로 지자 크게 실망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기에서 체코는 이탈리아를 2대1로 격파하면서 분위기를 전환을 했고, 네드베드는 귀중한 선취골을 뽑아내면서 이탈리아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깁니다. 러시아와 세 번째 경기에서 체코는 난타전 끝에 3대3으로 비겨서 승점 4점을 기록했으나 같은 승점 4점인 이탈리아에게 거둔 승리로 8강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킵니다. 기세를 탄 체코는 네드베드가 카드 누적으로 한 경기 결정을 했지만 8강전에서 루이스 피구 후이코스타의 포르투갈을 침몰시킵니다. 4강전에서 차기 월드컵 개최국인 프랑스를 승부차기 끝에 꺾으며 결승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죠. 결승에서 다시 만난 독일에 소력을 다짐했던 체코는 그러나 올리버 비오프에게 두 골을 연달아 얻어맞으며 연장전 활투 끝에 1대2로 패배, 결국 우승컵을 눈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유로 96에서 보인 체코의 돌풍으로 팀 공격을 주도했던 스미체르, 베르거, 포버르스키 그리고 네드베드의 주가는 폭등을 했고, 당시 아드보카트가 재직을 하고 있던 아인토벤과 라치오가 네드베드 영입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1992년에 부임한 크라녀티 구단주의 의욕적인 투자를 통해서 팀의 크기가 불려나간 라치오가 이 경쟁의 승자가 되었고, 네드베드는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전성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11골을 터뜨리며 빠르게 세리에 A에 적응한 네드베드는 1997년 부임한 에릭센 감독과 함께 트로피와 인연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라치오는 1997-98 시즌 팀은 7위에 머물렀지만 코파 이탈리아를 제패하며 24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이라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에릭슨 감독은 비에리, 크레스포같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해낸 크라노티 구단주의 과감한 지원 속에 팀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속에서 네드베드는 항상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죠. 결국 네드베드는 잉글랜드 버밍엄에서 열린 1998-99 시즌 유럽컵 위너스컵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팀에게 컵 위너스컵 트로피를 안기는 데 성공을 합니다. 컵 위너스컵이
이 대회를 끝으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우승의 의미는 컸습니다. 그는 그 시즌 부상과 사고가 이어져 경기력이 좋지 않았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팀은 줄곧 선두를 유지하다 AC 밀란에게 극적인 역전 우승을 헌납했기에 라치오와 네드베드는 컵 대회 우승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시즌에 실패를 교훈 삼은 라치오는 심기일전에 1999-2000 시즌 유벤투스를 누르고 26년 만에 리그 우승을 획득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라치오 시절 맨유를 비롯한 탑클럽에서 거액의 돈 보따리를 들고 숱한 이적 제의를 해왔지만 그때마다 거절했습니다. 이는 라치오에서 챔스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싶다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가족들에게 큰 환경 변화를 주기 싫다는 점도 작용을 했죠. 2000년 말 에릭슨이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으로 떠난 데다 구단과 마찰까지 생기며 2001년 결국 팀을 떠나고 말았지만 이탈리아를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2시즌 연속 준우승으로 자존심을 구긴 데다 지단이 레알로 입단을 하면서 공격의 리더가 필요했던 유벤투스의 적극적인 노력을 받아들여 이적을 결심을 합니다. 이 정도는 자그마치 4,120만 유로, 당시 하나로 618억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유벤투스 팬들은 팀의 에이스 지단을 내보내고 무척이나 화난 상태였고 지단의 대체자 네드베드에게 지단보다 훌륭한 게 머릿결밖에 없다고 맹비난을 합니다. 그가 입단할 당시 유벤투스는 안젤로티를 해임을 했고 1990년대 중반 팀을 맡아 챔스 우승으로 이끈 것을 비롯 세리에 A 3회 우승을 이룬 리피 감독을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리피 감독은 네드베드를 팀 공격 전술의 중심에 세웠고 팀의 역동성을 끌어올려 공격 요투를 다양화하는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혹자는 지단이 존재했던 유벤투스보다 더 나았다고 했을 정도니 네드베드의 활약은 엄청났습니다. 결국 2001-2002 시즌 유벤투스는 네드베드의 옛팀 라치오가 마지막 경기에서 인터밀란을 꺾으면서 짜릿한 역전 우승을 이룩합니다. 당시 부폰 튀런과 함께 새롭게 팀에 가세한 네드베드는 자신에 대한 기대에 부담을 느꼈을 법했지만 조금씩 지단의 흔적을 지워내면서 맹활약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2002-2003 시즌 챔피언스 리그는 네드베드를 위한 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점에 서질 못했죠. 굳이 네드베드의 팬들이 아니더라도 네드베드가 이 대회 결승전에서 뛰지 못하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전 시즌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유벤투스는 이번 시즌도 맨유 홈경기에서 치욕스러운 0대3 패배를 비롯해 6경기 조별 경기에서 3번이나 집니다. 간신히 8강에 오른 유벤투스는 홈에서 벌어진 바르셀로나와의 1차전에서 1대1로 비기면서 위기에 몰립니다. 캄푸누로 넘어간 2차전에서 유벤투스는 네드베드가 후반 5분 만에 선취골을 넣어서 위기를 넘겼으나 사비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종료 10분 남기고 에드가 다비즈가 퇴장까지 당하면서 수적 열세 속에 연장전으로 들어갑니다. 한 명이 모자란 유벤투스는 연장전 승부차기를 염두에 두면서 수비적으로 임했지만 네드베드에 의한 단 한 번의 역습으로 살라했다가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4강행에 성공을 합니다. 유벤투스와 레알 마드리드가 대결하게 된 4강전 화두는 단연 지단과 네드베드의 대결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단의 옛 팀이 유벤투스였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이 네드베드였기 때문에 관심은 더욱 컸습니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1차전은 지단의 완승이었습니다. 지단은 화려한 개인기와 경기 조율 능력을 선보이면서 유벤투스를 거의 혼자서 압도 2대1 승리를 견인을 합니다. 그러나 2차전은 달랐습니다. 네드베드는 1차전에 부진을 만회하려는 듯 종횡무진 뛰어다녔고 승부의 쐐기를 박는 세 번째 골을 창렬, 결승행 꿈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결승행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던 후반 중반 네드베드는 맥마나만에게 필요없는 백태클 반칙을 범하면서 경고를 받습니다. 토너먼트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아 누적이 된 것이었죠. 이 때문에 델레알피 경기장은 결승 진출의 기쁨보다 결승에서 네드베드가 뛸 수 없다는 사실로 슬픔에 빠집니다. 자신의 실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듯 선수 본인도 피치 위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결국 결승에서 AC 밀란에게 승부차기 끝에 졌고 네드베드가 빠진 아쉬움은 더욱더 크게 남았습니다. 유벤투스가 리그 2연패를 달성을 했지만 네드베드에겐 이 시즌 챔스 우승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가득한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돌아간 발롱도르조차 그의 아픔을 달래준 없었죠.
네드베드는 이후 2번의 우승컵을 더 들어올렸지만 칼치오폴리 사건으로 인해서 우승컵은 무효 처리가 되었고, 유벤투스는 2005-2006 시즌 2부 리그인 세리에 B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성기가 지났다고 하나 정점에서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기에 충분히 다른 팀에서 뛸 수가 있었던 그는 타팀의 제안을 이런저에 거부하고 유벤투스에 남기로 합니다. 팀을 떠나는 동료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너그러움까지 보이면서 말입니다. 결국 팀에 남은 네드베드는 시즌 중반 퇴장으로 5경기 출장 정지를 당하는 난관을 겪었지만 팀을 다시 세리에 A 무대로 불러놓았고 2009년 5월을 끝으로 8년간의 유벤투스 생활을 마치며 은퇴를 하게 됩니다. 24살의 나이에 참가했던 유로대회에서 체코를 준우승에 이끌며 세계적인 미드필더로 알려돌만 파벨 네드베드. 그는 믿을 수가 없는 활동량, 완벽한 양발 활용 능력, 기동력, 슈팅, 패싱 모든 것을 갖춘 미드필더였습니다. 박지성이 2개의 심장이라고 부르기 이전에 이미 2개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네드베드. 이런 미친 활동량을 자랑하는 선수가 테크닉까지 세계 최정상급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지단, 베르캄프와 함께 퍼스트 터치와 볼 트래핑에 있어 최정상급이었으며 네드베드의 크로스 역시 베컴, 피구, 긱스 등 당대 내노라 하는 윙어들과 함께 정상급이었고 델피에로와 함께 프리킥을 번갈아 찰 정도로 킥력 역시 세리에를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유벤투스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라운드를 누볐던 2003년의 체코산 산소 탱크는 영원히 레전드로 기억될 것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00년대 골문 앞에서 한 마리의 사자와 같은 엄청난 포스를 내뿜었던 골키퍼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